자, 어제입니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열었어요. 벌써 24번째 민생토론회입니다. 첨단바이오 중심에 서다 충북 이래가지고 어제 충북 청주에서 이렇게 민생토론회를 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첨단바이오 시장을 잡아야 한다. 바이오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 언론 보도가 어디 겁니까, 신규 여러분? KBS입니다. 제가 왜 KBS 언론 보도로 갖고 왔냐면요, 갖고 올 곳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줍니다. 제가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 가지고 모든 TV 뉴스를 다 봤어요. 메인 뉴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TV 메인 뉴스에도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보도한 곳이 없어요. 오로지 KBS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 일개 유튜버인 제가 이거 이렇게 말한다라고 언론에서 실어주겠냐고요. 안 실어주죠. 그러면 이걸 실기 위해서는 누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에 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느냐? 바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바이오에 R&D 적극 투자를 할 것이며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의 200조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생산 규모는요 43조입니다. 이 43조의 규모를 200조로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충북에다가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북에다가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야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고 일자리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는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정책으로 뒷받침해주고 더 나아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형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프라를 형성해줘야지만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일자리가 늘어나야지만 그 지역에 국민들이 더 많이 이주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첨단 바이오를 육성하면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첨단 바이오 육성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카이스트 5송 캠프를 짓고 더 나아가 바이오 영재 학교를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바이오 육성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교통망은 어떻게 확충을 하느냐? 바로 청주공항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확장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공항을 더 크게 확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야, 청주공항 그거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 공항 늘려봤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이용객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70만 명이 지금 돌파가 됐어요. 그 정도로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청주공항의 인프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충북에다가 K-바이오 스퀘어를 이렇게 조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비행기로만 이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청주공항 철도,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철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철도가 아니라 바로 고속철도예요. 자, 실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충청 CTX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CTX 사업, 충청 CTX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예요. 대전 청사에서 세종 청사까지 15분이면 갑니다. 15분이면. 더 나아가서 충청권이 사실상 모두 다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청도에 살고 있다. 충청도에 살고 있다고 하면 뭐 충남, 충북까지 1시간이면은 이 CTX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국토부와 지자체가 CTX 거버넌스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로는 2028년 착공을 하고 2034년에 개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한 번 더 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민주당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거 관건 선거다. 라면서 민주당 뭐라고 말했어요?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무엇이면 친구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K바이오 스쿼드를 충북에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프라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 인프라 형성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충청 CTX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이 충청 CTX 사업을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베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요, 이러고 있어요. 충청권 민주당 후보들 CTX 알파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뻔뻔하다. 진짜 뻔뻔해.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서 나온 이 충청 CTX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관건 선거다, 선거 개입이라고 고발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따라해? 따라하지를 말아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CTX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입장 짝 변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CTX 알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더 뻔뻔한 건 무엇이냐? 자, 이 얘기를 한 게 3월 22일입니다. 지금 CTX 노선 신설 추진하겠다라고 민주당 후보들이 말한 게 3월 22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열차 이른바 CTX의 민자 추진 계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가 부담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GTX마저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데 정부가 당초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광역 급행열차를 민자 사업으로 바꿨다며 자본 유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위해 대규모 GTX 건설을 발표하며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인상이 짙다며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 사업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얼마나 뻔뻔해요. 불과 한 달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CTX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의문이다. 총선용이다. 그거 자본 유치 의심된다. 라고 말했던 충청권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는 뭐하고 있습니까? 한술 더 떠서 CTX 알파 노선을 신설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민주당. 네.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이 먹힌다라는 겁니다. 정책이 먹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의 정책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 민간에다가 책임 떠넘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본 유치 의심된다. 이거 선거 개입, 총선용 그냥 정책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입장 딱 변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정책을 베껴다가 자신의 총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럼 저는요 민주당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정책이라고 알리세요. 베껴놓고 왜 지들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아니 관건 선거라며 선거 개입이라며 의심된다며 책임 떠넘기라면서요.
나쁜 얘기는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까? 야,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민주당의 무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밥상을 엎어놓고서는.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더 알려줘야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놨다. 심지어 민주당이 뻔뻔스럽게도 그 정책에 숟가락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련된 소식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K바이오 스퀘어 충북에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도 냈느냐? 윤석열 대통령 2022년에도 냈고요. 2023년에도 냈고요. 지금 2024년에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 2년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목소리 냈던 게 바로 바이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민생 토론회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선거 개입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만든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2년여 동안 계속해서 추진했던 정책이고 그 목소리를 지금 민생 토론회에서 또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속 이런 바이오 육성 산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까?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국내 바이오 규제만 1163개입니다, 친구 여러분. 즉 뭐겠어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분명하게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느냐? 발목 잡았어요. 킬러 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6개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가. 오죽 답답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진짜 한 걸음도 못 나간다. 통과 좀 시켜달라. 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노선을 신설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베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 뭐라 그랬어요?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바이오 산업 규제 국제화 추격 국가에서 선도국으로 가겠다면서요. 아니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정책을 내놓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정책 펼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발목 잡습니까?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충청 CTX 사업 속도 내겠다니까 그거를 민주당 후보들이 꼴랑 베껴놨어요? 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단합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이와 관련돼서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승민이가 얼마나 분탕질을 쳤습니까? 자기 정치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태클 걸었어요. 그걸 직접 피부로 체험하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치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국민의힘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든 우리는 분명한 목표는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목표만 가지고 우리가 총선을 치른다라면 우리가 하나된 목표로서 결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 지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8개월 만에 40%로 회복했고, 더 나아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만 올랐어요? 국민의힘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때 당시에 뭐가 선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정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뭐 하는 겁니까? TK, PK 지역을 훑으면서 지금 우파 단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이런 행보를 보이면요, 저는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들 모두가 이런 행동들을 똑같이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떨어질까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알리고 안 알리고를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네? 내가 뭔가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탓하고, 내가 뭔가 지지율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내가 잘했다 얘기하고, 이거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자신이 이번 총선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홍보해주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는요,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진짜 결국에는 터져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유승민이가 드디어 움직인대요. 경기 화성정에 유경준을 지금 지원 유세를 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승민이가 본인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화성정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 3월 28일 5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자기 정치 아니에요? 전 그럼 좀 물어볼게요. 유승민이 나온다고 지지율 올라갑니까? 그럴 거면 유승민이 대통령 됐어야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알려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가 떨려하고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유승민이를 뭐 하고 있습니까? 총선판에다가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언론 보도 안 되겠어요? 이거 언론 보도 안 되겠습니까? 언론 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유승민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건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하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공격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유승민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정하는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경준이는 지 혼자 살겠다고 유승민이를 지원 유세를 시킨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유승민이를 등장하는 건요, 비단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도 공격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100% 얘기 드리는데요, 유승민이 등장하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한동훈 위원장 혼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유승민이 등장했다라고 언론이 보도할 거라고요. 이거는 다 죽자는 겁니다. 다 죽자는 거예요. 유승민의 등장은요,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라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대놓고 인정하는 꼬라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령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설령 자신이 총선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됩니까? 대의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큰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유경준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요. 혼자 살겠다라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하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유승민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막아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일단 첫 번째, 유경준 유세에 유승민이가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유경준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 화성정에 계시는 분들, 유경준 혹시 보이시면요, 막으세요. 유경준한테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저 유승민의 등장에 대해서 반기고 있다라면, 우리 지역에도 유승민이 좀 모시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요, 절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비단 유경준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김성태도 이러고 있어요. 유승민 역할, 이 시점에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제가 왜 김성태를 얘기하냐면요, 김성태가 지금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그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돼서 마치 유승민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유승민이 등장하면 수도권 위기론이 잠식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아니, 왜 행보를 달리합니까? 왜 행보를 달리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든 우리 우파 국민들 민심 잡아보고자 PK, TK 훑으면서 단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단합을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유경준이는 유승민이를 데려오고 있지 않았나? 서울 권역에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김성태는 유승민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왜 다른 행보를 보여요? 그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되냐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열심히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 내부에 선수로 뛰는 후보들은 한동훈 위원장과 똑같은 행보를 안 보이냐 그겁니다. 아니, 왜 우려됐던 일을 똑같이 하냐고요. 우려됐던 걸.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까? 언론이 띄우는 유승민 역할론 절대 국민의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 조중동 메이저 언론 가스라이팅이다. 몇 번을 말했어요.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자, 신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 돼요. 자, 왜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요. 자,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승민 역할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예 배제시켜도 돼요. 전 더 나아가서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서 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더 결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절대 유승민이를 총선판에 등장해서 시켜는 안 된다. 이거 진짜 다 죽자는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계속.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투표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표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목표는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함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길을 닦으면 되는 거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선명성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좀 보여주게 해주라고요. 눈에. 그러면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요, 결집할 거라고요. 투표하러 나갈 거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면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